너 같은 채용 담당자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서강대 이효원이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000대 1, 2000대 1. 안녕하세요. 저는 9년 동안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대기업 인사팀으로 이직한 전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고 황홀했던 순간들은 조금 햇님을 그렸고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들에는 비도 오고 우산도 있고 제가 그리면서 느낀 건데 진짜 힘들었던 순간도 완전히 이렇게 내리기는 싫더라고요. 나름의 다 의미가 있었고 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거라 아주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인데요. 장래희망 적는 칸이 늘 부족하더라고요. 늘 꿈꾸고 욕심도 많았던 그런 해말 같던 초딩이었고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저도 욕심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잘하고 싶었고 학원 다니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명확하게 이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당장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 아나운서 하고 싶어요. 저 변호사 하고 싶어요.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대학에 가야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공부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낮게 했던 이유는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목표가 없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던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고 우산을 챙겨야 되긴 했지만 바로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이제 저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서강대 이효원이었어요. 그래서 닮았나요? 이제 대학교 때는 진짜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거 많이 하고 많이 경험해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어학연수도 가고 딱 프랑스에 돌아오면서부터 내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방송업계 준비를 해보자, 아나운서가 돼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방송부 아나운서였고 이제 각종 뭐 발표회, 행사가 있으면 항상 이제 MC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소영이는 아나운서 되게 잘 어울리고 잘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어서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경쟁률이 막 1000대 1, 2000대 1 굉장히 치열하고 또 누가 도대체 뽑히는 건가 그런 싶은 시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되기 위한 방법들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판소리 학원도 다니고 이제 맨날 배신 기르려고 이러면서 걸어 다니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얘들아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오늘 뭘 먹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좀 성량 있게 말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딱 마지노선을 정해서 딱 27살까지 내가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나 여기서 일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꼭 합격을 해보자 라고 딱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 1년 반 진짜 매일매일 뉴스 읽는 거 녹화하고 스터디하고 매일매일 신문 첫 장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만의 루틴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KT 사내 아나운서로 뽑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MBN 기상캐스터 그 다음에 SBS 기상캐스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쨌든 방송업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진짜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불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뭐 누구는 백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1000명 다 예쁘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과연 내가 눈에 띌까?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테스트는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왜냐면 이제 저는 남들 앞에서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좀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준비가 되니까 경쟁률은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가 중요한 거고 아나운서든 기상캐스터든 이런 시험을 보러 가면 저는 딱 저만의 그 루틴을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자마자 이어폰을 꽂고 슬픈 음악을 틀어요. 슬픈 음악을 틀은 다음에 이 아이들을 쭉 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쟁자로 안 느껴지고 아, 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도 진짜 고생 많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한 명 한 명의 지원자들을 의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그 시간에 잘 보여주고 나오면 되고, 뭐 안 되면 더 고생한 제가 잘 된 거니까 나는 진짜 박수 쳐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멘탈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것 같고, 스터디 하다 보면 너는 진짜 여리게 생겼는데 강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에 많이 떨어져 보면서 나름의 그런 경험치도 쌓이고, 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슬픈 음악을 틀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방송업계 준비하면서는 조금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껏 방송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이제 저는 아나운서만을 생각을 했다가 이제 기상캐스터로 경로를 바꾼 케이스인데, 오히려 제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막상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 개인 시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재능 기부 강의 같은 것도 운영하고 기획할 수 있었고, 아나운서만을 만약에 제가 목표로 했고 그것만을 바라봤다면 이루지 못했을 것들, 방송업계의 좀 다양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저의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시절이어서 황금기로 표시를 했습니다. 후회 없이 방송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이 조금 어느 순간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편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뭔가 내 능력은 이렇게 커져가는데 그러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SBS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기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에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기업에 대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무슨 기업이 있고 내가 어디에 갈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하는 것부터 혼자 차근차근 시작을 했고요. 아, 그럼 내가 이 많은 기업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방송을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재능기부 강의를 운영을 하면서 교육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에 제가 좀 강점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사람을 상대하고 교육을 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다 인사 쪽 휴먼 리소스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딱 모든 회사에 다 인사팀으로 지원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학교 선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는 대부분 다 홍보팀이 어떻겠냐, 소영이 너가 하던 일이랑 굉장히 좀 비슷할 거다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나 지금 그냥 계속 방송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되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마음을 정한 후에는 계속 인사팀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이 당연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그런 거 공부하는 것부터 힘들었고, 사람인도 당연히 알게 돼가지고 사람인에서도 이제 이력서도 올리고 차근차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안 될 거라 했거든요. 왜냐면 9년간 방송만 한, 심지어 대학원은 박사는 수료는 했는데 머리는 또 커져 있는 여자애가 어딜 갈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아도 꼭 되게 하는 게 항상 저의 삶의 목표였고 제가 살아온 방법이었거든요. 안 되면 어때? 어디든 되겠지. 누군가 하나는 나의 능력을 알아봐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업에 그냥 무작정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기업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LG 이노텍에서 인사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채용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일하던 방송인이 기업에 간 케이스가 없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방송인이 온 케이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처음 뽑고 이제 저희 팀장님도 너 같은 채용 담당자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떨어뜨리는 메일을 못 쓰겠는 거예요.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 친구는 저한테 관심이 없겠지만 근데 그 친구를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불합격 통보 안내문을 만들고 그거를 게시판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도저히 못 누르겠어서 팀장님께 진지하게 고민을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 저 이분한테 그냥 안 알리면 안 되냐.
그냥 혹시 결과가 발표나지 않으면 어련히 알아서 이분이 다른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거 했더니 팀장님도 어이없어 하시지만 회사 이직하고 와서 그동안에 저를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다 보면 이제 기계처럼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중에 저 따로 불러서 오히려 이런 캐릭터가 없었는데 채용 담당자가 소영님만의 이런 뭔가 감수성과 따뜻함으로 나중에는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도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불합격 통보도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행복한 순간은 합격 통보할 때. 항상 맑은 날만 있을 수만 없더라고요. 저도 아나운서를 생각했지만 결국에 기상캐스터가 됐고 제 삶도 제가 항상 생각한 대로 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의미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항상 샛길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향이 오히려 더 인생에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비가 와도 우산을 사면 괜찮고 엄청 폭풍우가 쏟아져도 이내 그치고 해가 뜨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도 삶은 날씨고 날씨는 곧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